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동선이 또 공개되었는데요. 주롱포인트에 있는 파퓰러 서점이 포함되었고요. 붓깃바톡에 있는 액티브 SG 짐, 태반가든 로드에 있는 신경스토어, 페어프라이스 허브에 있는 데카스론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풀 리스트와 날짜와 시간은 MOH 웹사이트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시 59분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 집에 머물러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인들하고 PR 그리고 혹은 롱텀 패스홀더 중에서 자기 거주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웨어러블 장치를 나눠주고 그걸 14일간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미그레이션 지나서 체크포인트에서 이 웨어러블 기계를 나눠준대요. 만약에 14일 자가격리 동안 이 기기를 조작하거나 제거하는 사람은 $10,000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혹은 두 가지를 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취업 허가 및 취업 패스의 유효성을 취소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3월 말에 해외여행을 가급적 가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봄방학 때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오면서 코로나에 걸려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후로는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왔는데 코로나 증상이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입원비와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싱가포르인하고 영주권자 PR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들어왔는데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메디실드 라이프, 통합실드 플랜 등을 통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100% 다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보험 금액이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나머지는 역시 또 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롱텀 패스 홀더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은 금융 약정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보험에서 페이를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페이를 해야 되나 봐요. 요즘도 매일 200명, 300명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8월 5일에는 9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 검사했던 그 기숙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걸려 있었다고 해요. 정부에서 오늘까지 모든 해외 노동자 기숙사 검사가 끝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2주 후면은 많은 확진자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감염 방지를 위해서요.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집에서 일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이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고 직장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수를 최소화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는 노래나 음성훈련, 스피치, 드라마, 관악기 수업 같은 게 불가능했었는데요. 8월 3일부터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단 참가자가 5명 이하여야 되고 노래 수업은 참가자가 1명만 있어야 되고 각 클래스마다 한 그룹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3단계 및 최종 단계 테스트가 몇 주 후에 시작될 거라고 하네요. 마스크 중에서 호흡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밸브가 달린 마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걸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중보건부가 어떻게 밝혔냐면요. 이 구멍이 세균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공기는 어느 정도 걸러지는데 나가는 공기는 걸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코로나 걸린지 모르고 그거를 쓰고 다니면 내가 숨 쉴 때마다 코로나 병균이 계속 그 밸브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그 밸브 구멍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나오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감염이 훨씬 쉽게 잘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나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니까 이런 밸브 달린 마스크는 가급적 착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염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르고 나는 괜찮겠지 하고 이런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다른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리조트월드 센토사가 약 2,000명을 해고했는데요. 이거 예전에도 해고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해고된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얘기를 했나 봐요. 나는 좀 부당하게 해고됐다. 그래서 정부가 조사를 했더니 리조트월드 센토사에서는 감호한 사람들이 대부분 외국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싱가포르 인원 구성이 66%였는데 해고를 하고 나서 싱가포르인들이 오히려 75%가 됐다. 지금 너무 많은 타격을 받아서 해고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뭐 최대한 싱가포르인들은 보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관광산업이 싱가포르 GDP의 4%나 차지하는 큰 사업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사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관광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비즈니스 및 레저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몇천 명에 해당되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넓은 범위의 비즈니스 방문객이든 아니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레저 방문객들의 소규모 그룹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고려되고 있으며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행 사업이 붕괴가 내년 3월까지 지속될 경우에 3조 3천억 달러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일본처럼 다시 아시아 전역에서 바이러스가 재발해서 여행의 조기 회복에 대한 희망을 해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겐팅 싱가포르가 통합 리조트 두 곳을 더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 센토사 섬 옆에 조그만 섬이 있거든요. 거기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를 이 라스베가스 샌즈와 겐팅 싱가포르가 리조트를 거기다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의 락다운을 서킷 브레이커라고 불렸는데 그 서킷 브레이커가 풀리고 나서 완화 1단계를 지나서 지금 완화 2단계예요. 완화 2단계에는 사람들이 5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13명이 모여서 술 마시면서 떠들다가 새벽에 시끄러워서 깬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그래서 발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나 봐요. 그리고 주류 관련 법도 어겨서 4명이 각각 4,000불 벌금을 선고받았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비슷하게 선고될 거라고 합니다. 댕기 사망자가 총 20명에 이르렀는데요. 코로나 사망자보다 댕기 사망자가 지금 현재 더 많은 거예요. 게다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25세 젊은이가 댕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연령대와 상관없이 댕기에 걸리면은 간 손상이 심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예방책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건데 혹시라도 댕기에 물렸을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전역으로 2주간의 집중적인 훈련을 한대요. 댕기에 관련된 훈련을요. 특히 댕기 핫스팟에 있는 사람들한테 3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집 주변 어두운 구석에 살충제를 뿌리고 그리고 본인한테도 모기 기피제를 뿌리고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으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더워서 긴 소매 긴 바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집들을 방문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방문해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세요.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나 없나 보시고 그리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없어도 뭐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양치컵 같은 거를 똑바로 놓으면 안 된다. 뭐 거꾸로 뒤집어 놔라 이런 거 얘기하시고 저희 뒤쪽 베란다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있는데 거기 하수구멍 그런 데를 막아놔라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4일 기준으로 지금 댕기 환자가 22,403명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사시는 분들 댕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싱가포르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세운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회사들에서 그 나라 사람들만 고용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리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당장 싱가포르인을 고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뭐 1년, 2년 이렇게 유예를 주고 그 안에 몇 %까지는 싱가포르인을 고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47명의 고용주들이 이런 블랙리스트에 들었다고 합니다. 총 1,200명 고용주가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는데 새롭게 또 이제 47명이 추가가 됐나 봐요.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들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회사에 이제 EP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EP를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EP를 갱신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싱가포르에서 일하지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들이 가능한 한 싱가포리언들을 최소한 뭐 몇 % 이상 고용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랩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그랩이 처음에는 공유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뭐 음식 배달도 하고 운송업도 시작을 했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까지 시작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야로 확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 그랩에 한국 투자회사가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이 그랩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풍부한 자금 지원을 받는 기술 창업 기업으로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약 30억 달러를 포함해 현재까지 100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3가지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코코커브, 초코핏, 그리고 캔디 해머 캔디라는 제품인데요. 코코커브하고 초코핏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싱가포르에서 금지된 시부트라민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머 캔디는 타달라필과 관련된 물질인 노타달라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뇌졸중, 심장마비, 저혈압, 발작 등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3개 제품은 셔비하고 큐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이거 판매하지 말라고 각 업체에다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아직 판매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이런 건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의 젊은이들이 작년에 94명이 자살을 했고 2018년도에도 94명이 자살을 했대요. 10에서 29세 사이의 사람들에게는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20에서 29세 사이의 자살 건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거 볼 때마다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되나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이 혹시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알면, 그리고 항상 그거를 느끼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는 순간에 혹시 부모를 떠올리면서 무서운 일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월 9일이 싱가포르 내셔널데이인데요. 원래는 매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일단 내셔널 갤러리에서는 8월 30일까지 라이트업이라고 해서 60개의 아트웍을 슬라이드 형태로 매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20분 간격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10개의 빌딩이 싱가포르 국기 컬러로 이제 비춰질 건데요. 차임 쪽에 있는 빌딩들 몇 군데 하고,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 근처에 있는 많은 빌딩들이 이렇게 싱가포르 국기 컬러로 비춰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오전 10시 30분하고 오후 8시 20분에 사이렌이 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놀라지 마시라고 합니다. 이 사이렌 소리가 어떤 건지 들어보시려면요, 제가 설명란에 그 사이트 주소를 걸어 놓을게요. 거기 들어가시면 아, 이런 사이렌 소리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투 헬리콥터가 싱가포르 국기를 달고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내셔널데이 때마다 하던 건데 보통은 그냥 싱가포르 중심부 지역만 했거든요.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를 취소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엔 동쪽으로 날아가고 서쪽으로 날아가고 두 군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10시 30분에 사이렌이 울리고 국기 개양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국기 개양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헬리콥터가 날아갈 건데요. 날아가는 국기를 보는 사진이나 아니면 날아가는 국기를 보면서 뭐 손을 흔드는 사진이나 이런 사진을 찍어서 RSAF 페이스북 페이지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사진을 보내면 RSAF 레고 킷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사진은 8월 10일 자정 전까지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꽃놀이가 있을 건데요. 올해는 망모교, 템피니스, 우드랜드 등 섬 전역 10곳에서 불꽃놀이를 할 거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마리나베이 근처나 아니면 파당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불꽃놀이를 봤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걸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10군데 불꽃놀이를 하는 이유도 이제 저녁에서 사람들 모이지 말고 그냥 각자 집에서 불꽃놀이를 보라는 거고요. 이제 주롱 레이크 가든하고 마리나 레저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공원이고 하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데 여기는 모임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 불꽃놀이는 약 5분간 지속될 거고요. 8시 20분쯤에 동시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8월 9일날 곳곳에서 도로 통제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 내셔널 갤러리 파당 근처에는 차를 아예 안 가지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에나비스타 쪽도 안 가지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각종 군대 차량들이 퍼레이드를 벌이는 곳에서는 퍼레이드가 지나갈 때 잠깐씩 차량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내셔널데이를 맞아서 다양한 할인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서브웨이에서는 8월 10일까지 쿠키 6개를 5불50에 팔고 있고, KFC에서는 KFC 앱을 깔고 미리 주문해서 픽업하거나 매장에서 먹는 사람들에게 텐더 프라이셋을 1불 95에 해시브라운을 50센트에 팔고 있습니다. 이건 8월 31일까지 한다고 하고요. 피치 가든이라는 레스토랑에서는 칠리 크랩을 하나 시키면 하나를 더 주는 행사를 12월 30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피치 가든 칠리 크랩이 맛있는지 몰라서 제가 적극 추천을 못 해드리는데요. 유명한 레스토랑의 칠리 크랩을 좀 저렴하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달시켜서 먹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전보 레스토랑 칠리 크랩 하나랑 번 8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80불대를 냈어요. 그랩푸드를 통해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그때 20불 할인 코드가 있어서 그걸 사용해서 80불대에 사서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4인 가족이 전보 레스토랑에 가면 딸랑 칠리크랩 하나만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 뭐 가서 뭐 밥도 따로 시켜야 되고 시리얼 새우도 시키고 이것저것 시키다 보면 아마 200불이 훌쩍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시켜 먹으니까 그냥 전보 칠리크랩 하나만 딱 시키고 번 좀 시키면 집에 있는 밥이랑 같이 비벼 먹으니까 금액이 더 추가로 들지도 않고 편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컨버스 매장에서는 1+1 행사를 하고 있어요. 8월 10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신발 필요하신 분들은 컨버스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파파이스 할인 등 여러 가지 할인이 있는데요. 제가 이 할인을 묶어놓은 사이트 주소를 정보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싱가포르 뉴스가 너무 많아서요. 세계 뉴스랑 한국 뉴스는 오늘 다 하지 못하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마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